심리 두 번째 시간은 알프레드 아들러, 그가 창시한 개인 심리학과 열등감, 생활 양식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로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여겨지죠. 정신 분석을 넘어서 심리치료 및 성격 이론에 대해 다루며 새로운 학파를 창설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아들러는 상담, 심리치료 분야에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며 후대 학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는 1870년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구루병, 폐렴 등을 앓아 몸이 좋지 않았죠. 또한 3세 때 동생이 죽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의학에 관심을 가지며 이후 빈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속해 있던 빈 정신분석학회의 회장으로도 활동했으나 견해가 달라 탈퇴 후 개인 심리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수가 되어 각국에서 강연을 하며 유명해졌죠. 어느 날 강연을 마친 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개인 심리학은 개인의 심리가 현재 의식적 힘, 사회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며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개인은 나눌 수 없는 전체로 여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심리학이죠. 기존의 프로이트 이론과 다르게 무의식 과거의 경험이 정신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 생물학적 본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관심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이는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 사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개인은 행동을 결정하며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의식, 과거보다 의식적 힘, 현재, 사회와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목표를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스스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처음에 아들러는 신체 장애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기관 열등감을 주장했습니다. 기관 열등감은 신체 기관의 선천적 결함에서 나오는데 주위 환경,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장애인 운동선수가 있다는 것을 아들러는 발견합니다. 이를 보고 열등감이 삶의 성취를 이끌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에 열등감을 느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성취를 이룬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열등성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나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삶의 성취, 보상을 불러오지만 부정적이라면 열등 콤플렉스가 나타나 신경 장애를 불러올 수 있죠. 좌절을 하면서 질투와 분노,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두 번째 원인은 응석바지입니다. 아이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면서 감싸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적응력이 낮아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겪으며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시에서 나옵니다. 무시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 인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쉽게 열등감을 가지죠. 아들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열등감을 가지며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아들러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약하기에 열등한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고 지능을 발달시키면서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죠. 또한 갓 태어난 아기는 매우 약하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무력한 존재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도 주변에 자기보다 크고 강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에 열등감은 비정상적이거나 약점이 아닙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열등감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려는 동기로 작용하며 잠재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취를 얻게 되면 심리적 보상을 받으며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감이 커지기에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되죠.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감정은 주관적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열등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죠. 아들러는 열등감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열등 콤플렉스와 반대로 우월감 콤플렉스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우월감 콤플렉스는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여 과도하게 우월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현실과 다르게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며 자신을 속이죠. 과장된 말과 행동을 사용합니다.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며 성취가 이루어지더라도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외부의 인정만을 추구하며 악순환에 빠집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활 양식은 삶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결정하는 개인이 가진 무의식적 신념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아와 타인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죠.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 4, 5세에 거의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구체화, 특수화되면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도 정착된 기본 구조의 개정, 확장이죠. 모순이 되는 행동도 수단과 방법이 바뀐 것이지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은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개인을 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이를 탐구하기 위해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것입니다. 아들러는 생활 양식에서 나타나는 삶의 중요한 과제로 직업, 사랑과 결혼, 우정을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이를 유형화시켰죠. 아들러는 4가지의 유형을 말했는데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 있습니다. 지배형은 부모의 통제에 의해 나타나는데 독단적, 공격적, 활동적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획득형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 보호에서 나타납니다. 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욕구를 충족합니다. 활동 수준은 중간이며 사회적 관심은 낮습니다.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 활동 수준 둘 다 낮은 유형으로 실패의 두려움이 커서 삶의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고 타인과의 협력도 어려워합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삶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며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상호 협력을 합니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이와 다르게 사회적 관심은 높으나 낮은 활동 수준을 보이는 유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 중에서 아들러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열등감 극복의 방향도 사회에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죠. 사회 공동체에 적응을 해야 진정으로 삶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은 어릴 때의 경험,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창조적인 힘, 즉 창조적 자아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며 삶을 창조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개인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이유도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다르기에 성격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자아에서 인간은 가상적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가상적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할 수 없는 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를 의미하죠. 각각 개인이 추구하는 우월성에 따라 목표가 결정됩니다. 스스로가 결정하며 창조력에 의해 형성되기에 독특한 성질을 가지죠. 아들러는 가상적 목표를 이해함에 따라 개인의 행동, 생활 양식 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아들러는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현재 인식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열등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진정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려 한다면 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들러였고요. 다음 시간엔 칼 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